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그 원인, 경과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겹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특별히 이강근 박사님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강근 박사님이 이스라엘 현지 사정을 직접 보신 분으로서 아주 리얼하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서로 견해가 다르고, 이강근 박사님 한국 언론을 보고서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언론도 상당히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우호 국가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되는지. 그래서 혹시 저보고 오늘 부제를 붙이라고 그러면은 누구 땅인가? 그 땅이 누구 땅인데들 왜 이렇게 난리야?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강근 박사가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뵌 분인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친척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뿌리근이 맞다면은 뭔 친척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이 강하다 할 때 강일 수도 있고 건강할 때 강일 수도 있는데, 강한 뿌리, 저는 이제 봄뿌리입니다. 봄뿌리.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그래서 제가 누구 땅이냐, 누구 주장에 더 타당하냐,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것이냐에 관한 그 논의를 위한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아쉬운 거가 부산 엑스포가 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지해준 나라들 보니까 우리나라 지지해준 나라들이 쓸만한 나라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독일 들어가 있고, 스웨덴, 스위스 들어가 있고,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우리 편이고, 이스라엘 우리 편이고,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큰 나라들 다 들어가서 일본, 그래서 세계의 강대국들 다 우리 편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우리 편을 들어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 편을 들어주었다. 이스라엘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여기 보세요. 중국 안 들어가 있죠. 북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러시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줄 쓸 때 이것만 보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중국 정도면은 우리한테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안 되는데 바로 이웃인데, 북한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친구와 적이 구분되는데, 아프리카 나라는 감비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거기서 이제 제가 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 우리 편을 들어주고 일본이 우리 편을 들어주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제 어디에 줄을 서느냐 할 때 고려해야 될 고려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동아일보사에 무슨 일이 누구 만나러 갔다가 그 앞에 청계천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붙은 간판입니다. 저 간판이 아니라 플래카드예요. 요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좌파들이고, 좌파들이 보통 우리나라 좌파들은 사회주의 지향적입니다. 저기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데,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못 일어난다라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저 팔레스타인이라든가 그리고 하마스라든가 저 사람들은 환상주의적 종교주의자들인데, 그들하고 연계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맞는 얘기냐? 요르단강서부터 지중해까지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소리인데 저들의 주장은 맞는 거냐?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그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영토라는 데 대해서 지금 이제 서로 이게 자기 땅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누구 땅이냐를 판정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제가 이제 그 독도 사진도 들고 왔는데 관련시켜서 한번 국제정치학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붙인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할 때 From the river to the sea 이렇게 나옵니다. From the river to the sea. 그렇게 요 리버라는 거는 요단강인데 여기 이제 사해 아닙니까? 사해로 흘러다는 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요단강서부터 요 지중해까지 요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요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너네들은 다 바다로 나가든지 다른 데로 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From the river to the sea, 지금 우리말로는 요단강서부터 지중해까지, 이게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뭐 미국에서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종이에다 그렇게 쓰고 다닙니다. 요단강서부터 지중해까지는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꺼져, 이런 뜻인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는 팔레스타인의 밀리탄트 그룹, 팔레스타인의 이제 군사, 하마스가 이제 팔레스타인의 밀리탄트 그룹입니다. 군사적 단체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슬로건인데 여기에는 Dismantling of Israel, 이스라엘 해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Denial of Jewish Self-Determination, 유태인들의 민족 자결에 대한 거부, 그리고 Call for the Ethnic Cleansing or Genocide,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일 것. 이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어린애 뭐 2달 된 애까지 인질로 잡아가고 10달 된 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에스닉 클렌징, 인종을 박멸하겠다라는 그 거기에 관련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변하는 구호가 이제 요르단강서부터 지중해까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노란 색깔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를 뭐 여러 개 갖고 와가지고 과연 이게 누구 땅이냐, 누구 땅이라고 그래야 맞느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무감합니다. 영원히 영토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영토가 무지무지하게 변합니다. 쉬지 않고 변합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영토는 불변 요인이 아니다. 지키지 못하면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영토다라고 했는데, 그 미국의 이제 그 아주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폴 딜이라는 학자하고 고어츠라는 학자가 아예 통계적으로 국제 정치에서 전쟁을 몇백 개를 분석을 하고, 이게 이제 미시간 대학 가면은 그 전쟁 연구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전쟁 연구소가 미시간 대학에 있는데, 거기서 그 1815년서부터 1965년까지 지금은 이제 2000몇 년까지 자료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모든 전쟁을 다 찾아가지고 뭐 언제 시작됐고 누가 싸웠고 누가 이겼고 왜 군대가 몇 명 죽었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통계화 시켜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데이터 자료로 쓰는 그 COW 프로젝트라는 거가 있는데, 미시간 대학에 거기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816년부터 1965년까지가 이제 1차 데이터인데, 그 150년 동안 보니까 국가 간 영토 변경된 사례가 아시아에서 187번, 유럽에서 183회, 아프리카 190회, 미국 아메리카 대륙 90, 그 중동 120. 그래서 요 150년 동안 국경 변동이 770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백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은 거의 매일 변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경은 변하지 않는 거로 이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 속성은 영토성과 주권입니다. 영토성과 주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들이 오늘 이 세미나 마치고 경기도 갔을 때 경기도에서 왜 서울 사람들 경기도에 그냥 오냐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원도로 가더라도 강원도에서 왜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 그냥 들어오냐? 왜냐하면은 경기도, 서울, 강원도는 영토에 기반을 한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영토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인천을 떠나서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당장 네가 여기 왜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중국은 영토를 근거로 한 정치 조직이고 대한민국 역시 영토를 근거한 정치 조직입니다. 그 영토에 기반을 둔 것만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영토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영토에 기반하지 않아요. 그를 테리토리얼리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공항을 통과할 때 여권 삑 하고서 들어갈 때 이미 국경을 지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경은 정확하게 거져 있고 그리고 영토에 기반을 두는 건데 그리고 주권이 있고 주권이라는 거는 그 영토 내에서는 그 나라의 권력이 가장 상부 권력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 권력도 다른 나라 영토가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미국의 권력을 한국 영토에서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현대 국가의 기본이 뭐 현대 국가뿐만 아니라 과거 국가들도 영토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가를 영어로는 테리토리얼 스테이트, 서버린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테리토리얼리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국가들이 싸우는 이유가 크게 네 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가 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전쟁의 90%는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땅 뺏기 싸움. 그건 뭐 이 통계 자료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것이죠. 지구의 모든 전쟁은 90%가 땅 따먹기 전쟁이었다. 그리고 지구에 어떤 나라들이 전쟁하느냐? 붙어 있는 나라들이 전쟁할 확률이 90%. 지구에 있는 모든 전쟁 누가 했느냐 보니까 붙어 있는 나라가 했다가 90%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가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역사가 달라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전쟁은 영토 싸움에다가 역사 싸움에다가 종교 싸움.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원인들이 아주 최악으로 얽혀진. 그래서 하마스 전쟁이 지금 왜 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왜 전쟁이 났을까가 아니라 왜 지금 났을까가 문제입니다. 더 먼저 나지 않고 그렇게 이 전쟁이 뭐 막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죠. 예, 이 땅에 대해서 참 골치 아픈 땅인데 이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그냥 땅 이름으로 이 땅에 대해서 영토적 주권, 그 테리토리얼리티 그리고 서버린티를 주장했던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여기다가 나라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영토성이라든가 주권이라든가를 이 세계에다가 표명할 그런 국가를 만든 적이 없다. 지금 말이죠. 미국에서 인디안 땅을 뺏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법적으로는 틀립니다. 인디아는 거기다 나라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인디아는 나라를 만든 적이 없고 인디아는 그 땅을 자기네 고유의 정치적인 영토성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안들은 그냥 살다가 먹을 것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갔고 또 먹을 것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갔고 근데 백인들은 와서 그것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울타리 치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개념이 인디안하고 이주민들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 이주민이 큰 나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인디안들이 우리 땅을 뺏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테리토리얼리티, 영토성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별로 근거가 없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그래도 한때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내 땅이야, 나의 주권이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그리고 다윗 왕하고 솔로몬이 시대 때 그때 아주 이스라엘이 한참 역사적으로 아주 번성기인데 그때 지금보다도 더 넓은 땅, 이 파란 색깔이 다윗 왕이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이 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 땅이고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인데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너네 여기서 살아. 그리고 여기서 살아. 라고 이스라엘이 허가해 준 상황에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땅이냐? 군사적으로, 주권적으로, 영토적으로는 전부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근데 노란색은 그 사람들이 살도록 이스라엘이 허락해 준 곳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예 담을 쳤습니다. 너네들 나오지 마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노예냐 죄인이냐 그러는데 그거는 뭐 휴전선 생각하면 됩니다. 휴전선을 막 엉망으로 놔두면은 뭐 북한 사람들 군인들 총 들고 내려올 수도 있고 간첩들 내려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를 적대적으로 보고 전부 다 이제 망을 쳐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살고 있는데 여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래도 온건파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함께 살 수 있지. 물론 힘이 약하니까 그런 온건주의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당분간은 이스라엘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 그리고 여기다 우리나라 만들어 준다면은 뭐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미국 국무장관 가면 만나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하마스가 지배하는 곳인데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은 바로 여기가 아주 골치 아픈 테러리스트 그룹이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았는데 니네들이 갑자기 왜 나타나서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를 국가로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팔레스타인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과거에 영광이 있고 과거에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 다윗 왕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흠모하고 또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뭐 나라들마다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 다르죠. 그 이라크의 후세인은 네부갓네살, 바벨로니아의 네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지금 이란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또 자기의 그 모델이고, 지금 좀 이상한 거는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제일 못 살게 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레스,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했던 하나님이 그 기름 부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장 못 살게 구는 것이 이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 왕 때는 유대인을 통합하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정복했고 시리아 전 지역을 장악했고 그리고 외부의 모든 적들을 괴멸시켰던 다윗 왕.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다윗을 가장 자기네들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모델로 삼는 그런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제가 전번에도 이제 얘기했던 건데 아랍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죽었지만은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직접 미국인들은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들은 죽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강점이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 자유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떤 논리로 이게 타협이 되고 평화가 오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이런 이 황당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한때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동정받는 것과 살아남아서 욕먹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면 살아남아서 욕을 먹는 것을 택하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논리입니다. 죽어서 참 저것들 불쌍하네. 이렇게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를 다 뺏겼구나. 그렇게 동정받기보다는 살아남아서 욕을 먹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생존의 그 절박함이죠. 제가 영토 누구 거냐, 우리나라 사람들 영토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좀 국제정치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독도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왔습니다. 독도가 우리 거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게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 땅이 누구 땅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국제정치학자들은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누가 통제하고 있는데, 군사력으로 누구의 군사력, 누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고 있지, 우리가 군사력으로 저 땅을 통제하고 있지, 그러면 네 거야.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적 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적으로 이게 누구 거다, 역사책에 보니까 우리 거였다, 그거는 국제정치학에서 역사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왜? 변하는 거니까. 150년 동안에 770번이나 변했는데 영토가. 근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 거다.
이런 것들이 국제 정치학에서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으로 통제하는 이 땅, 그래서 우리 거다. 국제 정치학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고구려 때 우리가 만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제일 넓은 나라였죠. 지금 만주 가서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주는 지금 중국 거예요. 왜? 중국의 주권이, 중국의 군사력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역사 싸움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지방정부 중 하나였다라고 역사책으로 다 만들어버렸죠. 그것이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고려 때 볼까요? 고려 때? 고려 때는 한경북도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 강이 아닙니다. 고려가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한반도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중에 지난 500년 동안 바로 지금 남한 북한이 우리의 영토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 보세요. 유럽의 1648년 이때부터 이제 영토 국가라는 개념이 확립됐던 그 무렵인데 보세요. 독일에는 뭐 한 900개 있었다면요, 많을 때. 프랑스도 지금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스페인 모양도 다르고 이태리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요게 400년 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모양이 다 다르다. 끊임없이 변하는 거다. 끊임없이 변한다. 방금 지금 얘기했던 거 복습하면은 그 지난 150년 동안에 영토 변경이 770회. 지금도 영토는 계속 변하고 있고 국가들은 한치의 영토 때문에 전쟁을 벌인다라는. 왜? 국가의 기본 속성이 영토이기 때문에 그 영토와 한 발자국이라도. 그래서 금 넘어오면은 국경 침입이 돼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 미국 기자들이 금 넘어왔다고 잡아가지고서 미국 기자들, 한국계 미국 기자들 2명 뭐 가서 고생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데리고 오고 그러죠. 바란나 집어넣었다고 선 속에다가. 바로 영토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그런 개념입니다. 1812년에 유럽 영토 보세요. 독일이 요만했습니다. 독일. 뭐 프로시아 따로 있고 와르샤우라는 나라 따로 있고 뭐 전부 지금 100년 전 지도도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클 때 이만큼 컸습니다. 독일 제국.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통일한 이후에 독일이 이만해졌는데 지금 서독 동독 통일해가지고 이만큼은 다 없죠. 한 3분의 1은 없습니다. 이쪽에 있던 거. 그러니까 나라들은 쉽게 변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거 자기 땅이라고 절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 땅이어서 이거 얘기하게 되면은 이건 전쟁하자는 소리냐가 될 정도로 그래서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 애들이 만들었던 지도예요. 제가 언제 2010년에 중국이 인터넷에 유출시킨 2050년 중국 국가전략에 개조되어 있는 지도다 해가지고 보니까 조선성이에요. 중국의 한 성입니다. 그 동해바다를 동북해라고 했고 일본의 상당 부분을 동해성이라고 해서 중국 밑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도 중국 밑인데 그냥 일본한테 자치를 줘서 일본 자치구 이런 식으로 그 제국이 커질 때 그 영토를 장악하는 이런 얘기를 뭐 이거 일본 잡지에 나온 겁니다. 사피오라는 잡지에 일본의 일부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이런 식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중국이 꿈꾸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기들이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죠. 여기 이거 제일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 왕국이 이집트가 요 노란색인데 한때는 이집트 땅입니다. 여기가. 그러다가 그 다음 역사에는 히타이트가 여길 팔레스타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국, 히타이트 왕국. 뭐 역사가 계속 변하죠. 그러다가 유다 왕국이 팔레스타인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 땅 이름으로. 그 다음에 유다가 아시리아한테 망한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이 요 팔레스타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바빌로니아한테 또 망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또 바빌로니아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한테 또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죠. 요 팔레스타인은 또 페르시아가 갖고 있었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팔레스타인은 마케도니아 제국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 제국이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그리스 제국을 깨놓고서 여기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점령했던 거가 오토만 제국입니다. 오토만 제국. 오토만 제국이 지금 터키죠, 터키. 오토만 제국은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지금 팔레스타인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제국이 쉬지 않고 이집트,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쭉쭉 바뀌어오는 동안에 그냥 거기 그냥 살았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살고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간에 로마 제국한테 나라 뺏긴 다음에 그냥 떠나죠. 떠나가지고서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건 가까운 역사니까 1914년에 1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나는데 오토만 제국이 독일 편에 들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일한테 이기죠. 근데 영국에, 특히 영국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영국이 그 전쟁에 이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러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 로스차일드가가 1차 대전이 영국이 승리하도록 하는데 많은 돈을 대주고, 그리고 영국 수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오토만 제국을 멸망시키면은 오토만 제국의 땅을 뺏겠다. 그리고 그 땅을 뺏으면은 당신네들이 살던 그 땅이 우리가 이제 뺏는 땅이 될 텐데, 그 땅에다가 당신네들이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땅을 주겠다. 그게 1917년의 발포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오토만 제국이 망했고, 망한 다음에 그 망한 땅을 영국이 차지했습니다. 영국이 차지한 거 요 빨간색이에요. 이게 오토만 제국의 땅이었는데 이거를 영국이 차지해 가지고 영국이 요 땅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거, 그게 발포 선언이고, 그게 이제 최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 땅을 영국이 뺏었습니다. 영국이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뺏은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예를 들어서 영국이 야 이거 다 이스라엘 너 가져 그러면 다 주는 겁니다. 왜? 이 땅의 주인은 영국이니까.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오토만 제국 멸망 이후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지배하는 영토가 되었다. 이 땅은 영국 땅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영국 땅인데, 여기서 이제 주겠다고 1917년에 약속을 하는데 주질 못합니다. 왜? 사람들, 여기 살던 사람들을 야 너네들 나가라, 여기 이스라엘 나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또 열심히 갑니다. 이제 여기 우리나라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말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기 나라 생기면 계속 싸움할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혹시 아프리카로 가면 안 되겠니? 그 아프리카에 앙골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도 영국 식민지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만들면 안 되겠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거기다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그 시온주의자들이 런던하고 파리를 바꿀 수 있냐라고 영국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무리 파리가 좋아도 너네가 런던하고 파리를 바꿀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 아니면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땅을 받지 않고 앙골라로 안 가고 일로 가기로 했고, 그래서 그 가기로 한 다음에 발포 선언이 1917년인데 30년이나 지난 후에 2차 대전도 끝난 후에 영국이 참 자기가 손을 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은 손을 뺍니다. 유엔이 알아서 해주기로. 유엔이. 그래서 1947년에 유엔이 요 땅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한테 줍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주는데, 여기 색칠해진 부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고 여기 하얀 색깔이 이스라엘 사람 땅이에요. 유엔에서 주는 거고, 이거를 가장 열심히 도와준 나라는 소련과 미국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람이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많이 온 유대인들은 소련에서 살던,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여기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팔레스타인은 여기 살면서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1947년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유대인 인구가 팔레스타인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로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땅을 나눠줄 때 이스라엘은 이 땅에 56%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 땅에 44%를 얻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화가 나는데, 저기에서 또 현대사의 수수께끼 이스라엘 국민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인구는 적었지만 이스라엘은 더 넓은 땅을 할당받았다. 그럼 영국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더 이뻐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외교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우리가 역사를 한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유엔이 잘라준 땅을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노란색, 이스라엘이 파란색인데, 이거는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지킬 수 없는 땅입니다. 보세요. 팔레스타인하고 여기 팔레스타인 여기를 막아버리고 여기 막아버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 둘 세 동강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군사적으로 방어 불가능의 용토입니다. 방어 불가능의 용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좀 56%,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44%.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 5월 14일 밤 12시에 나라를 이제 독립선언을 합니다. 독립선언을 하고 11분 후에 미국이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15일 날 아침에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걸 인정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이 한 6개월 갑니다. 그 1948년 5월 14일, 5월 15일부터 1949년 1월 달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의 60%를 뺐습니다. 거기서. 나라가 생기는 날부터 전쟁을 했는데, 그 옆에 아랍 국가들이 여러 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뺏은 땅이 오히려 더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그 6개월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독립전쟁을 통해 아랍에 할당된 영토의 60%를 점령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1차 중동전쟁, 요거를 독립전쟁을 1차 중동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이후에 이 전체 땅의 72.4%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먼저 일으킨 것들이 전쟁에 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이제는 군사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모양의 영토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군사력으로 지키기에 좀 쓸만한 그런 영토를 가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첫 번째 전쟁에서 요 가자가 이집트한테 뺏깁니다. 요거는 그 이집트가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예루살렘은 안 들어가 있었죠. 예루살렘의 서쪽 일부를 이스라엘이 가져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반쪽은 이스라엘이고 반쪽은 팔레스타인 거로 돼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침략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선언하자마자 아랍이 침략했고, 이스라엘이 땅을 더 넓혀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땅 모양이 그럴듯한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그 얘기죠. 예, 제가 그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 The Star and the Scepter. 셉터라는 건 그 왕들이 들고 있는 그 무슨 그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 들고 있죠. 그거를 셉터라고 그럽니다. 그 왕권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징물인데, 스타 그러면 이스라엘의 별이죠. 이스라엘의 그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는 The Star and the Scepter 해가지고 A Diplomatic History of Israel, 이스라엘 외교사라고 그랬는데, 이 책은 1948년 이후의 책이 아니라 아예 옛날 거부터 다 쓴 거예요. 난 이 책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기는 뭐냐면은 국가가 없었는데 국민이 있었단 나라입니다. 국가가 없는데 국민이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도 국가는 없었는데 민족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몇십 년 있었다가 이제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민족이 없고 국민이 없으면은, 국가 잃어버리면 국민도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이나
국가는 없었는데 국민이 있었다. 이 책을 보고 놀란 거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외교도 했었다. 외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데 바로 이승만 박사랑 똑같아요. 나라도 없는데 가서 외교한 겁니다. 미국에서 막 주장하고 다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그 유대인들은 각각 힘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유리한 식으로 외교를 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가도 없는 정말 유랑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다 외교를 하였다. 그래서 1차 대전 중에 영국의 유대인들은 영국 정부가 전쟁에 승리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발포 선언이라는 것을 얻어내고 영국이 오토만 제국을 깨면은 오토만 제국 땅이 바로 유대인 땅이니까 그 땅을 영국이 장악하게 될 경우에 너희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받아낸 것이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큰 전쟁을 4번 했고 이번에 5번째 전쟁인데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 이렇게 그 전쟁을 잘하냐 신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남 전쟁에 1960년대 말에 가죠. 한국군이 월남 가서 전쟁을 잘하는 거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동양에 이스라엘이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한국군이 월남전에서 참 잘 싸웠는데 잘 싸우는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무기가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과학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어가지고 땅굴 작전 같은 거 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지 않아요. 로봇들이 들어갑니다. 로봇.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서 다 이렇게 사람 찾아내고 저격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1967년에 6.1 전쟁이라는 전쟁인데 그때 요 이스라엘이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6.1 전쟁을 통해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뺏은 땅을 보니까 이스라엘 본토의 3배였습니다. 300%를 6일 만에. 그래서 이 땅을 다 시나이 반도 전체 정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이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했습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6.1 전쟁 한 다음에 6.1 전쟁을 통해서 1967년입니다. 이스라엘은 영토를 3배로 늘렸다.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인데 요 땅을 이집트한테 넘겨줍니다. 이 땅을 넘겨주니까 이집트는 처음으로 그래 고마워. 너네들 여기서 살아도 돼. 그래서 아랍 족속 중에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 살아도 된다라고 첫 번째로 인정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 대신에 이 넓은 땅을 준 거죠. 그게 1982년에 땅을 주고서 거기서 이제 살 권리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너 여기서 살아도 돼 한 나라가 요르단. 그리고 레바논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요 국경선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요 국경선은 확립이 된 상태. 이거는 뺏은 땅인데 줬고 여기 다 뺏었고 가자는 돌려주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졌습니다. 그 대신에 요 웨스트뱅크 지역 그리고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다 점령했고 그리고 요 위에 시리아로부터 골란 공원이라는 데를 골란 고원입니다. 이걸 뺏었는데 지금 시리아가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돌려줄 수가 없는 거가 여러분 고지가 전쟁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고지를 뺏었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줘요? 자기가 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정말 그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걸 돌려주지 않는데 아랍 세계에서는 니네들이 이 땅을 다 점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집트는 이 땅을 인정했고 요르단도 인정을 했고 레바논은 요 국경을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1982년에 이스라엘하고의 조약을 통해서 요 땅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뺏었던 땅 다 돌려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차지했죠. 예루살렘을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이죠.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인정한다.
라고 미국에서 1995년에 법이 나왔는데 그 법을 대통령들이 겁나서 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수도면은 대사관이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트럼프가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야,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며. 근데 왜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는 거야? 옮겨. 그래서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근데 다 따라가지 못하고 몇 나라가 따라갔는데 우리나라도 아직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옮겼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 중에서 T자로 시작되는 대통령이 트루먼하고 트럼프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T자 대통령 두 사람이 미국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최고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트루먼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딱 독립하자마자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미국이 승인한 것도 미스테리예요. 아니 이게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뭐 사람도 안 되고 뭐 사막이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별볼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옆에 석유가 드글드글하고 인구도 2억이나 되는 얘네들이 죽어라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에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한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상궤를 어기고 그리고 뭐 미국의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전부 쫄아가지고 야,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은 미국 대사관은 텔아비브에 그냥 있어야 돼 그랬는데 무슨 소리하고 옮긴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아주 그 괜찮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전체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다. 그리고 가제에 너네들 여기서 살아. 웨스트뱅크에 여기서 살아. 그런데 웨스트뱅크는 아랍 사람들 살라고 그래 놓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금야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 가서 집도 짓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려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본 지도 보시면은 이게 그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웨스트뱅크 전체가 이렇게 된데 전체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가서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그 지형이 우글쭈글해진 그런 효과가 지금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은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고 그런데 팔레스타인 너네 다 나가라. 너네 다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쟁 일으키고서 위대한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점령을 끝내는 전쟁이다. 그 말은 말대로 맞아요. 점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입니다. 하마스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스라엘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면 못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이고 우리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은 여기 가자가 따로 있고 서안지구 웨스트뱅크가 따로 있다. 그리고 요 예루살렘은 지금 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신 거고, 그리고 여기는 거의 철벽을 쳤습니다. 철벽을 쳐가지고 아예 그 사람들 못 넘어오게. 이거 뭐 이 테러리스트들이 막 들어오면은 근데 요번에 이 사람들이 10월 7일 날 한 이 정도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백 명 잡아간 거죠. 인질로. 그래서 지금 그 인질 석방하는 뭐 그 작업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영토도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 너네들 그냥 여기서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하마스가 선거에서 이겨서 사실상의 정부가 된 겁니다. 근데 하마스는 상당히 무력 단체고 테러 단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인정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의 정당 비슷하고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긴 그러니까 하마스 중에서 군사적으로 이제 전투하는 고집단만 테러리스트라고 또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그거는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고 그 뭐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 철망 쳐놓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테러리스트니까 자꾸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테러하지 못하게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땅덩어리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돼서 이 모양이 됐구나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다 그리셨을 거예요. 이게 누구 땅이다? 참 뭐 누구 땅이다가 없어요. 뭐 미국은 지금 그 땅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나라인데 거의 대부분 돈 주고 샀죠. 미국은 돈 주고 샀습니다. 뭐 칼로 뺏은 게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샀고 러시아한테 알래스카 돈 주고 샀고 뭐 산 땅이 많아요. 하여간 아무튼 지금 그 영토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를 봤는데 국제 정치의 일반 상궤로 봤을 때 저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아니다가 답이다는 얘기입니다. 저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론 그러면 여기서 살라고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놔두면 안 되니?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게 놔두면 안 되냐?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집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기 이집트로 나가는 관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나오는 걸 이집트 사람이 아주 싫어합니다. 같은 족속인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땅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참 애틋한 감정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자기네들이 자손 대대로 살아갈 땅이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지금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현재 땅은 하나님이 준 것보다는 훨씬 좁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친하다. 여기서 이번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는 바이든 대통령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상이 무지하게 강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왜 평화를 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이게 좀 너무 세다 해서 안 만나줬는데 결국 그 하마스가 공격을 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우리는 너희를 적극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이 서포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야 휴전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막 전쟁을 시작해서 하는데 휴전하려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9.11 딱 맞아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분노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전쟁을 관두라는 소리냐? 너네 진주만 폭격 맞고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전쟁 관두라는 소리 어떻게 하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의 법칙을 지켜야 돼. 아니 테러리스트랑 싸우는데 어떻게 전쟁의 법칙을 지킵니까? 어린애들 죽이는 놈하고 싸우는데, 죽는 게 더 좋다는 놈들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이제 짜증이 났는데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바이든을 당신 지금 이스라엘 지지하는 건 맞아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이스라엘 지지하는 건 맞는 거야? 라고 해서 그 바이든의 지지율이 확 내려가고 있어요. 나는 맨 처음에 그거를 그 미국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이든 너왜 이스라엘을 지지해? 그래서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딕 모리스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고 내가 요거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갖고 왔네. 딕 모리스라는 아주 끝내주는 평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압도적인 다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어떻게 됐냐는데 지금 우리 이강근 교수님 오셨나요? 오신 것 같다. 지금 내가 대충 끝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11월 27일이니까 한 3일밖에 안 됐죠. 중동에 미국 항공모함 2척에다가 항모급 전투단,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보조해서 전투할 수 있는 부대 큰 배 2척 가 있습니다. 4척. 우리나라 옆에는 항공모함 2척에다가 또 3척이 더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여기하고 여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미국의 그 칼 빈슨 항공모함 와 있고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항공모함이 와 있고 그 항공모함을 서포트해가지고 상륙작전 할 수 있는 배가
항공모함급의 배가 3척이 더 와 있습니다. 요 5척 정도 와 있는 거는 아무 때나 이라크 전쟁 정도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군사적 의미를 갖는데, 여기 와서 그 전쟁 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는 역시 하마스 편이구나.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준 플래카드도 왜 저 사람들은, 왜 공산주의자들은 이 아랍을 지지할까? 이것도 미국에서도 이제 미스테리로 나오는 건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글자로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그 학자 한 사람이 Now is the time to overthrow the Chinese regime. 지금 중국 정부를 무너뜨려야 할 때라는 그 논문을 씁니다. 저거 우리나라 신문에 어느 학자가 지금 중공을 무너뜨려야 할 때입니다라고 논문 쓰면 큰일 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막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시진핑이가 바이든 만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런 논문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그 중국을 한번 손 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래서 한반도는 미국이 보기에 우크라이나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안 도와줘요. 이제 거의 안 도와줍니다. 지금 그냥 영토 뺏기고서 항복은 아니죠. 영토 뺏기고 휴전하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걸 줄 테니까 이제 전쟁 끝내자. 그럼 또 영토 변경 사례가 하나 더 느는 거죠. 아마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게 하기를 지금 원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도로 미국이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동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은 제2의 미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미국의 에반젤리칼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군사 전략, 경제적 이익 상으로 미국의 바이탈입니다. 바이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 뺏기면 나 죽어. 그 한국은 미국의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됐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넘어가면 일본 넘어갑니다. 일본 넘어가면 아시아 바다 다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만이 넘어가면은 태평양 다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국가 이익의 그 레벨이 이스라엘하고 아시아가 동급인데, 이스라엘은 이념적으로 동급이고 아시아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에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강근 박사님 오셨으니까 이런 거 할 텐데, 그래서 그 땅 정답은 없지만은 우리 국제 정치의 상괴 지금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살자 그러고, 너네 오래 여기서 살았으니까 같이 살자고. 근데 그거를 오히려 같이 못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교수님 오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